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말이라 기분 좋게 핫플레이스로 놀러 갔는데 입구부터 넘쳐나는 인파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경험 말이죠.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 껴서 걷다 보면 즐거움은커녕 피로감만 쌓이고 머릿속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죠. 유명 맛집 앞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 저기서 뭘 먹어도 맛있겠나 싶고 유명한 전시회에 가도 사람들 뒤통수만 보다가 온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시죠? 만약 이런 경험에 격하게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사람 많은 곳이 싫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구 밀집 공포증이라는 조금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북적이는 곳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심리적 원인들을 함께 파헤쳐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 실질적인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도심 한복판을 벗어나 우리만의 조용한 공간으로 떠나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사람 많은 곳, 왜 그렇게 숨이 턱 막힐까요?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엄청난 인파. 상상만 해도 어깨가 움츠러들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 혹시 공감하시나요? 단순히 복잡한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듯한 답답함,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불편함, 혹시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엉키고 설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 공간에 대한 침해. 가장 흔한 이유는 개인 공간에 대한 침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타인과 유지하고 싶은 심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북적이는 곳에서는 이 거리가 무참히 깨지게 되죠. 낯선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뇌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마치 야생동물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느끼는 경계심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감각 과부하. 북적이는 곳은 감각의 쓰나미가 밀려드는 곳입니다. 웅성거리는 수많은 목소리, 시끄러운 음악 소리, 낯선 냄새,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우리 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정보 처리 능력을 초과한 뇌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피로감에 호소하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띄워놓아 버벅거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셋째, 사회적 불안감. 사람 많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죠.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은 긴장도를 높이고 행동을 제약하게 만듭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거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가 수많은 관객의 시선을 받는 것과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 북적이는 곳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길이 막히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 트라우마. 과거에 사람 많은 곳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다면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북적이는 곳을 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파에 떠밀려 다치거나 길을 잃거나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면 그런 상황 자체에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특정 음식에 체한 뒤 그 음식을 기피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섯째, 예민한 성향. 타고난 성향 자체가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감각 정보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처리합니다. 따라서 북적이는 곳의 과도한 자극은 이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마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고양이와 같은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국제, 완벽주의 성향.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북적이는 곳에서는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를 피하려 하게 됩니다.
마치 무대 공포증을 가진 배우가 무대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8째, 자존감 부족.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적이는 곳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군중 속에 고독을 겪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9째, 정보 처리 능력 부족.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과도한 감각 자극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적이는 곳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줍니다. 마치 복잡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10번째, 체력 부족.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북적이는 곳의 에너지 소모를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인파를 헤치고 가는 것만으로도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은 힘겨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북적이는 곳을 피하고 싶어하는 10가지 심리적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같지는 않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혹시 이 외에도 사람 많은 곳이 힘든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현실적인 대안, 나레이션 형식. 이제 우리는 왜 북적이는 곳이 힘든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북적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람 많은 곳이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자극이 가장 힘든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불안해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이것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조용한 나만의 아지트 찾기. 북적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만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공원, 아담한 카페, 서점 구석진 자리,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이동. 북적이는 시간대를 피해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퇴근 시간, 주말 낮 시간 등 인파가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거나 여가 활동을 즐겨보세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나만의 감각 차단 도구 활용. 과도한 감각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이어폰이나 귀마개를 활용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시각적 자극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법 및 이완기법 익히기. 불안감을 느낄 때 호흡법이나 이완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복식 호흡은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육 이완법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만약 인구 밀집 공포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심리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불안감을 관리하고 건강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기. 갑자기 북적이는 곳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람이 조금 적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짧은 시간 동안 머물러 보세요. 점차 노출 시간을 늘려가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 찾기. 북적이는 곳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아보세요.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산책 등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모두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취하기. 체력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찾기. 혼자보다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북적이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적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단순히 성격이 소심해서라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자극이 쏟아지는 구조니까요.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는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단련하면 좋을지 조금 더 깊이 있는 대안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우선 시각적 자극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서 있으면 우리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타인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쫓게 됩니다. 이때 시선을 발등이나 앞사람의 가방 혹은 먼 하늘의 한 점에 고정해 보세요. 시각적 정보 유입만 줄여도 뇌의 피로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주변이 흐릿해지면 상대적으로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심리적 투명 망토를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둘러싼 공기층에 단단한 유리벽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내 곁을 지나가지만 그들의 에너지나 소음이 내 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는 겁니다.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지만 실제로 우리 뇌는 상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봅니다. 타인과 나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연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탈출구를 미리 확보하는 습관입니다. 낯선 건물이나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화장실이나 비상구 혹은 사람이 적은 복도의 위치를 파악해 두세요. 언제든 내가 원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확신만 있어도 불안감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감각이 공포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관찰자 모드로 전환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그 인파 속에 섞인 당사자가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이 풍경을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서두를까? 저 커플은 무슨 대화를 나눌까? 이렇게 상황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면 압박감이 호기심으로 변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는 이성적인 뇌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많은 곳에서 갑자기 불안해질 때 자신만의 긴급 대처법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는 이런 곳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곳은 정말 못 참겠다 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소한 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리얼심리 채널 구독을 통해 매주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대안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향적인 것이 정답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적이는 곳을 힘들어하는 나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섬세한 것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것뿐입니다.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사람보다 안으로 갈무리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는 소지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스톤이나 피젯토이 혹은 향기가 좋은 핸드크림을 준비해 보세요. 인파 속에서 감각이 어지러울 때 익숙한 물건을 만지거나 익숙한 향기를 맡으면 뇌는 즉시 안전한 상태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촉각과 후각을 활용해 현재의 불안을 끊어내는 기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좌석 선택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로 쪽보다는 창가 쪽이나 구석자리를 선호하게 되는 건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 자리를 고집하는 자신을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뇌가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영리한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권을 스스로에게 허용할 때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북적이는 곳을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정서적 디톡스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두운 방에 누워 있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몸에 닿았던 타인의 기운을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정말 잘 버텼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결국 핵심은 타인의 속도에 나를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로 북적여도 당신의 내면만큼은 고요한 호수처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북적이는 곳이 싫은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소중하고 섬세한 존재라는 증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북적이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늘 평온한 숲속이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